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전투기 개발사업 우선협상업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협상 대상업체와 기술, 조건, 가격 협상 등을 거쳐 올해 전반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경전투기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과 한국항공 2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개발 능력 및 비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하는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디엄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KF-X의 체계 개발비는 8조 6천억 원, 양산 비용까지 합하면 18조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체계 개발 비용 중 60%는 정부가 부담하고 국내외 업체에서 20%, 인도네시아가 20%를 투자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5월까지 기술과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6월 중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체계 개발 업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32년까지는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오랜 염원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공군의 전력화는 물론 창조경제의 견인차로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30일 열린 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을 담당할 업체로 레이시온사를 선정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기 위해 팩3 요격 미사일을 구매하고 패트리어트 주요 장비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패트리어트3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40km 이하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힙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와 8개 개최 도시는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7일엔 대회 성공 개최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성공다짐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7일 대회 주경기장이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는 김상기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개최 지역의 시장 군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을 결의했습니다. 현재 대회 24개 종목 중 군사 종목 5개를 제외한 경기장은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보수해 활용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선수촌은 문경, 영천, 괴산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육군 3사관학교와 학생군사학교 등 모두 9,000명 규모의 숙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어 문경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북도민 성공다짐 결의대회에선 걸그룹 헬로비너스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파이팅!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이번 대회엔 110개국 8,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문경,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예천 등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준이 추모 행사가 백령도와 진해에서 해군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27일과 30일 열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살신성인의 자세와 애국심을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백령도 연화리에 세워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유가족과 천안함 승조원, 해군 해병대 장병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조에 새겨진 용사들의 얼굴에 혹시나 먼지가 쌓일까 정성스레 닦고 또 닦아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진 지 5년이 흘렀지만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애달픈 마음은 더욱 짙어져만 갑니다. 한 송이 꽃과 눈물로 넋을 위로합니다. 이어 천안함 피격해역에서 진행된 해상 위령제. 유가족과 천안함 승조원, 해군 장병들은 5년 전 천안함이 피격된 그 자리에서 용사들의 희생정신과 군인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0일 경남 진해루 공원에선 고 한주호 준이 동상참배와 한주호상 시상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고 한준희 유가족과 해군 장병, 예비역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오주기 맞이해가지고도 아직까지 마음이 비통하고 꼭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저희 가족들은 항상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가족들이 다 열심히 이제 슬픔 이런 거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잘 살 거고. 박찬석 해군 군수사령관은 추모사에서 한준희의 불굴의 군인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면서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특수전전단 배인철 상사와 해병대 유교단 허금일 상사가 지난 2011년 제정된 한주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배인철 상사는 아크부대 이진과 청해부대 13진 파병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특수전 능력을 세계에 알렸고, 허금일 상사는 특수수색교육 전문교관으로 정예 수색요원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가 보여준 숭고한 애국심과 후국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군사관 후보생도 ROTC 교육체계를 갖춘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30일 학군사관 후보생의 외국 대학 교환학생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생 군사교육단 무관 후보생 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군사관 후보생은 외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 동안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국방부는 학군사관 후보생에게 교환학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ROTC 교육 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우리 학군 후보생이 미국의 ROTC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영문화 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한 초급 장교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게 될 동명부대 16진의 파병 환송식이 30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환송식에는 파병 장병과 가족, 군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부대 16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동명부대 16진은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국제평화지원단 23대대와 전투근무 지원을 담당하는 작전지원대 등 모두 317명의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16진에는 레바논과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경험자가 86명 포함돼 현지 조기 적응은 물론 즉각적인 임무 수행 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명부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의 자부심이며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엄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우리 군이 인정한 최고의 전사들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 외교관입니다. 이러한 만큼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여 동명부대의 빛나는 명예와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2007년 7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정전 감시를 위해 처음 파병된 동명부대는 작전 지역 내 불법 무장 세력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법 무기의 반입을 통제하는 감시 정찰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구호 활동과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환송식을 마친 16진 장병들은 4월 초 2개 제대로 나뉘어 출국하며 앞으로 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군 전우회가 전역 후에도 공군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을 자랑스러운 공군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7일 공군 전우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공군인으로 선정된 윤은기 회장은 지난 1975년 공군 학사장교 70기로 임관해 4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공군입니다. 윤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3년간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을 역임하며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군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등 공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는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획과 군수, 홍보, 갈등관리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조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공군 장교로 복무할 당시 입었던 정복을 보물 1호로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공군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군 순직 조종사 유전을 돕는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 원 납부를 약속하고 현재까지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목소리를 전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데요. 네, 이런 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청각장애인에게 귀와 입이 되어주는 수화통역사를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수화통역센터. 이곳은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 한 분이 의료 상담을 위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 발을 다쳤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센터장은 할아버지에게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이나 시설,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화통역사는 방문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의 손짓을 유심히 살핍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급하게 통역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농아분들하고 연락하고 싶으실 때 영상전화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용하시도록. 음성 전화를 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청각장애인은 영상통화를 하는데 집 전화가 없는 사람들은 수화통역센터에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필요한 곳에는 수화통역사가 함께 갑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의 도움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주민센터나 병원 어디든지 농아이들이 필요로 한 곳이면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아까 어르신께서 이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평상시에 음식을 씹으시는데 좀 아프시다고 해서 오늘 검사하러 왔거든요. 혼자라면 어려웠을 일을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해결합니다. 특히 병원처럼 자신의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의사에게 전해야 하며 또한 의사가 말하는 것을 청각장애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몸짓과 표정으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화통역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합니다. 수화통역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 필기 검정 과목은 한국어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그리고 수화통역의 기본 등 4가지입니다. 또 실기 검정은 수화의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글로 작성하는 필기통역과 음성을 듣고 수화로 표현하는 수화통역, 수화를 보고 음성으로 표현하는 음성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수화통역사 자격은 교육, 의료, 법률,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수화통역센터와 병원, 금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부터 봉사하는 사람까지 매주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기 위해 센터를 찾습니다. 이렇듯 통역사는 청각장애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날까지 수화통역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지난 1969년 창단된 해군 홍보단의 최초 명칭은 해군 낙도 홍보단이었습니다. 문화적 환경이 열악했던 섬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주민들의 벗이었는데요. 의료 지원과 계몽교육 등 홍보단의 다양한 활동 모습 준비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1983년 펼쳐진 대규모 도시방어 훈련인 한밭훈련과 나무 심기 캠페인, 1990년 제28회 진해 군항제 소식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69년 해군 낙도 기동 홍보단을 창단, 매년 낙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해온 해군에서는 76년도 제1차 사업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20여일에 걸쳐 서남해 일대 20개 도서를 대상으로 알찬 대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각계에서 보내온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고 의료 활동, 계몽 교육, 영화 상영, 사진 전시, 좌담회 등 다양하고 알찬 홍보 활동을 벌임으로써 낙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대전시 일원에서는 적군의 침공에 대처할 기동태세 확립과 방위 체제 등 통합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도시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83 선진 한밭훈련으로 명명된 이번 도시방어 훈련은 지역 군부대와 예비군, 방위대 및 전 행정기관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가상적기에 의해 폭파된 중심가에서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출 등이 민첩하게 전개됐습니다. 적군의 후방도시 침공을 가상한 이날 훈련에서 도심지와 외곽지역 등 3중 방어 체제로 편성하여 적군 섬멸작전 등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필승의 방위태세를 과시했습니다. 산림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자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가져다 줍니다.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는 4월, 나무 심기에 좋은 계절을 맞아 우리도 생동감 있는 병영을 조성하기 위해 주위 환경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어야겠습니다. 남녘의 항구 진해에는 탐스런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제28회 군항제가 열려 전국에서 상춘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군항제는 해군 장병들의 군악대 연주와 의장대 시범이 선을 보이는 가운데 천야제가 시작되고 앞으로 12일간 이 충무공, 추모제 등 모두 49종의 행사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져 전국에서 200만 명의 상춘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항제가 시작되면서 육군대학 내부가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대학 내부에는 장비 및 반공 사진 등을 전시해 일반인들의 반공의식과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군에 대한 친밀감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명부대 16진 환송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군사 외교관인 파병 장병들의 피와 땀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